안녕하세요. TV 똥덩이 민동필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야 하는 이유와 뭐 일상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어느 과정을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계획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이번에는 두뇌의 정보 처리 방법이 진화한 과정과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이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5월 달 되면은 한국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제가 작년 12월에도 이제 아버지가 그 몸이 안 좋으셔서 방문을 잠깐 했었지만, 그때는 이제 아버지 몸이 건강 상태 때문에 갔었던 거라서 뭐 제가 따로 뭐를 하지도 않았고 또 급하게 들어갔던 거라, 뭐 아버님이 이제 제 뭐 한 달 전쯤 돌아가시지만은, 예, 어쨌든 요번 5월 달 한국 들어가는 거는 이제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 한국을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제가 그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할 텐데, 그때 제가 잡아 놓은 주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두뇌의 정보 처리 방법이 진화한 과정과 공부 방법. 이래서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함축적으로 하지만 좀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 가지고 단계별로 공부 방법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제가 이거는 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에서 다 조각조각 다 있었던 이야기들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세미나 형태로 해 가지고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일단 이 광고를 하자면, 제 인제 이 웹사이트 가면은 여기에 인제 쭉 뜨잖아요, 링크가. 여기 보면은 이제 다음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올려 놨습니다. 여기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인제 제가 제공하는 세미나 스케줄을 해 놨는데, 이게 첫 번째 세미나를 인제 제가 서울에서 서울대학교 에너지 자원공학과에서 인제 첫 주 세미나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둘째 주는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에서 생화학과에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에는 부산에 있는 이제 부경대학교 화학과에서 세미나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예정이라고만 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이 저도 인제 뭐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3월 달이 돼야 학기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 스케줄이 나와야 인제 학생들이 좀 많이 모일 만한 시간에 세미나 시간을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세미나 자체를 잡는 그게 3월 달 이후나 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계획을 그때쯤 해 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때가 5월 월이니까 너무 일찍 잡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마 4월 달까지 해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제가 인제 그 내용 그 날짜도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세미나는 공개 강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저희 대학원 때를 생각을 해 보고, 또 뭐 제가 저희 박사과정뿐만 아니라 이 박사후 과정서부터 뭐 이런 데 세미나를 많이 다녔는데, 세미나는 보통 공개가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거 안에 들어올 때 거기에 세큐리티 그 책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게 세미나라고 저는 인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은 인제 이 주최하는 그 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정보는 없고요. 아직 그런 거는 물어보질 않아서요. 네. 하지만 공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타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와서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제 대학원 다닐 때 기억으로 생각을 해 보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3월 월하고 4월 중순까지 해서 6주 동안 해서 제가 인제 공부 방법에 대한 수업을 개설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제가 인제 요 공부 방법이 그러니까 두뇌가 정보 처리를 하는 이 방법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서 인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세미나처럼 모든 얘기들을 다 구체적으로 이 짤막짤막한 데서 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거를 인제 좀 요약을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학원 공부와 이게 경쟁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 공부하는 주제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 학원에서 전달해 주는 지식을 소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공부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은, 학원에서 하는 그런 공부와는 별도로 내가 이러한 배워 놓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 가면서 내 것으로 개념화 시켜야지 후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점차적으로 더 쉬워지는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인제 후에 가서 요번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요거는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인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의 교육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공부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가, 인제 그 얘기도 포함을 할 건데, 거기에서 인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때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학원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실제로 학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나 인제 시험에 이 앞으로 진학하거나 뭐 이런 데서 필요한 것들을 뭐 많이 알아야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시험 성적을 올리든가 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수업은 그 수업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그것과 다르게 실제로 내가 배운 것들을 개념화 시켜 가면서 또 개념을 연결해 가면서 만들었을 때, 결국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점점점 늘어가고 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학원이나 학교의 공부가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 정보를 처리해 가면서 판단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 가면서 내가 스스로 홀로설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학이든지 이런 교육들이 실제로 바뀌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개념화 시키는 걸로 바뀌어 가야 체계적으로 학생들이 제 두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내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면서 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서서 지금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세미나를 제공을 하면서 이제 이 광고도 하면서 보여주는 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제가 주장을 하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건데, 실제로는 교육이 바뀌면은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교육자들부터 말 그대로 이러한 훈련을 따로 받아서 접목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체계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실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논문이나 교과서나 이런 거의 내용들을 대부분을 학생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면서 할 수 있고, 옆에서 인제 교육자는 그거를 지원을 해 주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가고 부족해하는 부분을 덧붙여 주고,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인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시스템이라고 인제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죠. 학원이든 학교든 공부가 있으면 이 개념화 시키는 거를 접목을 시켜서 두 개를 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효율이 늘고 그래야 공부가 내 것이 된다고 인제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찾아서 지식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되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물론 개인적으로 그 방법을 익혀서 공부가 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학교 공부가 어렵고 힘들고 짜증 나고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공부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익혀가면서 병행이 됐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3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6주 동안 해 가지고 공부 방법을 인제 보여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공부에 적용을 시켜 가면서 하면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수업을 인제 시작을 3월 달에 시작을 하려고 개강을 합니다. 물론 인제 스케줄은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제 조율을 해 가지고 제가 정하려고 하고요. 예. 뭐 주말이든 저녁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인제 본격적으로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이 방법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제가 이제 좀 다룰 텐데요. 제가 슬라이드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건너뛴다든가, 그래서 인제 제가 세미나 같은 거를 제안을 드리는 게, 세미나에 오시면은 세미나 같은 경우 제가 인제 온라인으로 후에 한국 다녀온 다음에 온라인으로 실제 세미나를 제공을 할 거예요. 지 그 시 그 학교 대학에서만 제공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 또 계획하고 있는 게, 한국 가기 전에는 텍사스에 있는 대학 하나에서 세미나를 하려고 지금 어레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학에서 세미나 하던 내용들을 인제 실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온라인 세미나, 줌으로 하면 되니까요. 온라인 세미나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 갔다 온 다음에 여름이 지나서 아마 가을이쯤 되면은 시작을 할 텐데, 그전에 요거는 좀 간단하게 맛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좀 체계적인 내용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캐주얼한 상태, 그런 상태로 해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인제 제가 이야기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좀 두뇌가 정보 처리하는 방법의 단계가 좀 꽤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구분을 지어 가지고 제가 인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에, 두뇌로 가기 전에 이 신경세포가, 두뇌에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몸의 신경세포는 두뇌가 시작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신경세포가 이렇게 우리 몸에도 전신에 다 퍼져 있거든요. 손가락도 그렇고요. 그래서 해파리 같은 거요. 제가 기억하기로 해파리예요. 해파리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해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촉수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펄럭펄럭할 수 있는 지느러미 비슷한 걸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움직이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해파리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신경세포가 하나가 이렇게 굵은 것이, 큰 신경세포가 하나가 이렇게 쭉 이 텐타클이라 그러죠. 다리 사이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 신경세포가 이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있죠. 거기에도 인제 신경세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굉장히 굵고 길고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신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제 그걸 가지고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해파리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반응을 하는 게 햇빛에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실제 연구하는 분들이 인제 물속에서 이렇게 햇빛을 싹 가리면은 해파리의 움직임이 바뀌고, 그걸 신호로 해서 해파리의 움직임이 바뀌고, 그래 가지고서 인제 방향을 틀거나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일단 두뇌를 통해서 오는 정보를 통해서 사람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을 움직이는 것도 두뇌에서 신호를 줘서 이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건데, 모든 동물들이, 신경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 신경세포가 발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두뇌라고 하는 신경세포들이 집약이 돼서 인제 복잡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화가 돼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제 한번 살펴봐야죠. 그러면 '인간은 실제로 모든 정보가 두뇌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올까?'라고 하면 아니에요. 네.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학교에서 무조건 그 반사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내용들. 예. 이런 내용들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신경에서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은 뭐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심장 같은 거. 이게 내가 생각을 하고 심장이 뛰는 거를 판단을 할까요? "어떻게 뛰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제 숨을 쉬는 것.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 왜 돌고래나 이런 고래 종류들이 그 허파로 숨을 쉬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잠을 잘 때는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그때도 사람 심장이 뛰듯이 얘네들의 두뇌의 일부분이 깨어 있어서 물 밖으로 나가 가지고 숨을 쉬도록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식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죠. 인제 그런 부분들이 두뇌로 가는데 그런 두뇌처럼 이렇게 그 두뇌의 그 하나의 영역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예 돌고래 그 두뇌의 한 부분이 실제 숨 쉬는 거를 인제 조절을 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두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제 무조건 반사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왜 손이 뜨거운 거에 딱 닿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튕겨져 올라오잖아요. 안 그렇고 거기에 닿아 있으면은 이게 익어 가지고 말 그대로 불에 굽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뇌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정보를 처리한 상태에서 반응을 하면 느리기 때문에 그냥 딱 닿는 순간 들어온 정보에 따라서 바로 그 순간에 그 근육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 처리가 가장 기본적인 정보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두뇌가 그 원시적인 두뇌처럼 저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이제 동물들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냥 그걸 신호로 해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해파리의 경우라든가 또는 지렁이 같은 경우 비만 오면 이 여러분들 여기 지나다니면서 길에 보면은 해 비만 오면 지렁이들이 다 기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비라고 하는 것이 젖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제 신호 체계로 자극을 줘서 그거에 반응해서 두뇌로 하여금 뭐 "나가서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본능적인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반사와 같은 그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거기에서 뭐 어떤 과학자들은 이 "지렁이들이 그 교미를 위해서 밖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인제 그 시기가 이 교미를 하는 시기라고 인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도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인제 과학자들이 풀어나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인제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의 처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인제 요 다음 이 두뇌로 넘어가서 실제 두뇌가 형성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